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8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9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을유월 무진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무토가 되겠고요. 그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유월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글자,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제일 먼저 봐야 할 글자 일간이 되겠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은 무토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는 양토가 됩니다. 자,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때는 그 이면에 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대비되는 음이 있습니다. 양이 없으면 음이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음이 없으면 당연히 양도 없게 되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당장 삶에서 남자가 없어지면 현존하는 여자는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여자라고 하는 존재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도 양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있는 것이고요. 음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양토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음양으로 구분할 수가 없겠죠. 구분하는 기준점을 놓고 음양으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내지는 하나는 넓고 하나는 좁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음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 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토라고 하는 것, 음토라고 하는 것 두 개를 구분해 놓고 봤을 때 같은 토이지만 양토라고 하는 것은 땅도 어떻게 돼요? 높은 흙이 있을 수가 있겠고 넓은 흙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을 고황토라고 합니다.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이라든가 아니면 높은 구름 같은 것을 말하고요. 내지는 넓은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높은 산, 넓은 평야, 광야가 양토라고 하면 그에 대비해서 높지 않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넓지 않은 땅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전원토라고 해요. 전원토라고 해서 작은 텃밭이라든가 텃밭을 막 굉장히 높은 산 같은 데다가 텃밭을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집 앞에 조그만 짜투리 땅이라고 하죠. 그런 데다가 옛날 노인분들이 거기다가 오이, 가지, 그 다음에 손자 오면 먹으라고 이제 방울토마토 같은 거 조그맣게 이렇게 심어 놓는 것이 바로 그러한 텃밭 개념이고요. 조금 크다고 하면 이제 정원 같은 개념, 그죠? 이런 개념이라든가 논밭 같은 개념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되고요. 조금 더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면 제가 항상 설명하는 거 분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토라고 하는 것은 화분에 담겨져 있는, 화분에 담긴 작은 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분이 크다 하더라도 얼마나 화분이 크길래 많은 이렇게 흙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커봤자 화분이죠.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흙을 갖다가 기토라고 하는 겁니다. 무토는 크고 높고 광대한 그런 개념이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면서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른 흙 개념이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비습하다 그래요. 낮으면서 습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흙이 바로 기토죠. 그러니까 기토는 건토가 아니라 습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구분해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매우 넓은 그런 광야 내지는 매우 높은 백두산이라든가 한라산과 같은 그런 큰 산이다라고 하면 그 큰 산에 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좀 아름드리 큰 나무 있잖아요. 편백나무라든가 내지는 소나무 같은 것, 내지는 은행나무, 이런 큰 나무들이 좀 있어야지만 그 넓은 땅, 높은 산에 큰 숲이라든가 저기 아마존 같은 밀림 같은 걸 형성하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서로 융합하면서 잘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용도,
가 있기 위해서는 간목이 있어 주게 되면은 무토를 갖다가 소토 내지는 소벽해서 무토를 좀 원활하게 영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땅이 있는데 아무 풀 한 폭에 자라지 않는 땅은 뭐예요? 황무지,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무토가 왕했을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소벽을 해야 되면, 예를 들면 무토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나거나 내지는 4, 5, 미월, 4, 5월 같은 경우 화황절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무토가 태어났는데 약한 계절에 태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신월이라든가 지금 같은 6월 같은 경우에는 무토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죠. 이런 경우에는 목으로서 소토하기보다는 병화로서 약한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는,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토는 건토, 마른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땅이 마르지 않고 사막화가 되지 않고 촉촉하게 윤토해서 거름진 땅이 되어야지만 거기다 뭐 식물 같은 거, 나무 같은 걸 심어서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그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무토일간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방법인 것이고요. 기토 같은 경우에는 같은 토라 하더라도 작은 화분에 담겨져 있는 흙과 같기 때문에 간목과 같은 큰 나무를 갖다가 심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냥 기토 같은 경우는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간목, 을목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가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하고 음토인 기토가 같은 흙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배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분들 가끔 질문하시는 것이, 무토는 높은 아주 큰 영산, 뭐 백두산 같은 산, 내지는 김해평야라든가 김제평야, 호남평야 같이 넓은 땅이니까 작은 흙보다는 큰 흙, 무토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발현된 그런 판단인 것이고요. 무토는 무토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기토는 기토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잘 배합만, 사주가 중화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무토보다 기토가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무토 땅만 많으면 뭐입니까? 그 땅이 다 불모지가 돼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예를 들면은 일본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넓은 땅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이 예전 같으면은 엄청나게 좋은 옥토였다라고 하죠. 잘 자랄 곡물, 식물 같은 것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옥토였는데, 후쿠시마 원전 폭발됨으로 인해서 방사능에 오염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땅은 아무리 넓고 좋은 산이라 하더라도 용도, 사람이 쓸 수 없는 산이죠. 그죠? 거기서 살면은 다 방사능에 오염돼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깨끗하고 맑고, 그죠? 적당하게 화초를 잘 심어져 있으면서 오염원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은 그런 비옥한 작은 흙이 오히려 용도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작은, 진짜 고가의 난초 같은 경우에는 무토 이런 데다 집단 군락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진짜 작은 그런 화분, 아주 이쁜 화분에다가 화초가 하나 이쁘게 심어져 있으면 그것만큼 또 아름다운 것이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토가 좋고 음토는 나쁘다라기보다는 무토인 양토는 그 나름대로의 배합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고요. 음토인 기토는 그 나름대로의 배합이 잘 이루어지면 그것으로서 족하지, 그거 두 개를 비교해서 무토는 좋고 기토는 나쁘다, 내지는 기토가 좋고 음토인 무토는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무토라고 하는 일간은 4월, 5월 화황절이죠. 그 다음에 진술충미월 토황절입니다. 화토가 왕하게 되면 당연히 무토 내지는 기토가 왕하기 때문에 무토 같은 경우는 양토로서 간목으로 소토, 소벽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병화계수로서
또 옆에서 보좌를 해주게 되면 무토로서의 역할이 다 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6월에 태어나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6월은 뭡니까? 금왕절이죠. 금왕절이고요. 무토 입장에서 유금을 본다거나 아니면 지난달처럼 신금을 보게 되면 식상이 왕한 그런 계절입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생자에 해당이 돼요. 아생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아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하는 거죠. 아생자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식신상관을 아생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아자, 이거는 나를 생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나를 생해주는 것은 뭡니까? 어머니가 나를 생해주죠. 이거를 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생자 식상, 생아자 인성인데, 무토가 신월이라든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아생자, 내가 생하는 것이 왕한 그런 계절이죠. 근데 6월은 금이 왕한 반면 토는 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토가 6월에 태어나서는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토도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가 사지에 해당이 되고, 사시가 아니죠, 사지가 되죠. 사지에 해당이 되고, 화도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같이 사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 기토, 병화, 정화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한 사지에 태어난 것은 공통된 바이죠. 그래서 병화, 정화는 금왕절이면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어저께 정화, 그저께 병화할 때 재다신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무토라든가 내일 기토가 6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식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재다신약이 아니라 오늘 내일은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설기태가 설기과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고 사람이 활동을 하려고 하면 잘 먹어야 됩니다. 고기 반찬에다가 흰쌀밥 먹고 에너지를 충분하게 섭취를 한 연후에 운동을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쫄쫄쫄쫄 이틀 굶었는데 밖에 나가서 또 무거운 등짐 지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막강 군인들도 뭐냐면 활동량이 엄청 많습니다. 훈련도 받아야 되죠. 업무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총도 쏴야 되고, 또 행군도 해야 되고, 대한민국 남자 군대 가게 되면 엄청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부식이 나오지 않아요, 배식이 나오지 않아요, 밥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 멀쩡한 그런 그 장정들 데려다 놓고 쫄쫄 굶겨가면서 훈련시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인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병줄이죠. 병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그 병사를 얼마만큼 잘 먹이느냐가 큰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병력이 없으면 뭐 군대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병력은 있는데 병력을 못 먹인다라고 하면 다 도망가죠. 옛날에 군대역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전쟁터 있을 때 자꾸 우리나라가 지고 배식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품이 들어오죠. 못하면 탈영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게 되죠. 그래서 군대들은 그만큼 먹고 자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일간 자체도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가 있어가지고 일간이 왕해야 되는데, 이렇게 6월에 일간은 약한데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만 많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기력만 많이 소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거죠. 쉬운 말로 설상가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달리 표현하게 되면 무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상관에 해당이 되는데, 일간은 토요, 상관인 유금은 금이죠. 그래서 토금 상관이죠. 진상관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진상관격. 그래서 토금 상관격에는 5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토금 진상관격, 금수 진상관, 그 다음에 수복진상관격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목화진상관격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화가 있었으니까 화토진상
인격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5가지죠. 그리고 5가지죠. 앞에 있는 글자가 토금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글자가 일간이 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글자가 월지인, 뭐 식신, 상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수 진상관격은 금이 일간이 되는 것이고, 수가 상관, 수목 진상관격은 수가 일간이 되는 것이고, 목이 상관이 되는 것이고, 목화는 목이 일간이고 화가 상관. 예를 들어서 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화 진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화토 진상관격은 화가 일간, 토가 상관이죠. 예를 들어서 정화가 진월이라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토 진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무토 일간이 축월이라든가 미월에 무토가 상관이 되겠으면 금이죠. 잠깐, 수목 진상관격 하는 거, 화토 진상관격 하게 되면 병화가 축월이라든가 미월 같은데 태어나게 되면 그거는 화토 진상관격인데, 공통된 것은 뭐냐면, 진상관격들은 뭐냐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할 때는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이건 통칙론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관격은 반드시 비견겁제 내지는 인성이 있어줘야 되는데,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상관격들이 인성을 봐서 일간의 생조를 받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상관패인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관패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격이 인성을 얻어서 옆에 옆구리에 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상관패인격. 그래서 무토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화를 봐서, 병화 내지는 정화를 봐서 약한 무토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게 되면 금도 이렇게 억제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견겁제보다는 이렇게 화를 먼저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화가 아니라 무토를 보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비견이기 때문에 약한 무토를 갖다가 비견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더 마찬가지로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좋은 역할도 있지만, 하나는 금을 다시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견겁제보다는 그래서 인성인 화를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다. 물론 화를 보고 비견겁제를 하나 더 봐도 그거는 더 좋겠죠. 그거는 금상첨화이지만, 예를 들어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 중에서 하나만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인성을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무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먼저 인성을 봐서 이렇게 상관패인하는 그런 국사가 되고요. 또 무토라고 하는 것 뭐예요? 물을 봐야지만 무토가 마르지 않고 윤토, 촉촉한 옥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또 질문하시는 분인데, 자, 병화 개수를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화라고 하는 것과 수라고 하는 것을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상반되는 것을 같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화의 용도는 무토를 갖다가, 약해져 있는 무토를 갖다가 실하게 생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가을에 6월에 사주 자체가 한습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따뜻한 병화가 있어서 조우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만 하게 되면 뭐예요? 무토가 계속 말라버리죠. 마른 땅은 용도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모지 내지는 황무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병화의 용도는 나름대로 있는 것이고요. 또 개수의 용도는 또 나름대로 무토를 갖다가 윤토해 주어야지만 무토가 마르지 않고 불모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병화 개수를 같이 아울러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인월 내지는 묘월이 태어났을 때 병화로서는 하늘을 따뜻하게 하고, 개수로서는 갑을목의 뿌리를 윤택하게 해줘야 봄에 개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꽃을 피울 수가 있죠. 봄에 봄가뭄이 들면 화초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요. 봄에 가뭄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씨앗을 심어도 발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반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같이 필요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병화 개수를 어떻게 같이 씁니까? 이런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 정리를 하게 되면 6월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상관 설기태가, 즉 식상이 많아서 설기태가 설기과다 내지는 토금 진상관격이 돼서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 내지는 비견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왕 필요하다라고 하면 인성을 먼저 보고요. 뭐 비견겁제 한 점 정도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더하여
개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윤토하게 되면 사주 국세는 굉장히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병화가 없을 땐 정화 쓸 수 있겠고 개수가 없으면 임수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병화를 쓰는 것이, 그 다음에 임수가 아닌 개수를 쓰는 것이 사주의 공력을 어떻다? 더 정화보다는 정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더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무토 일간이 되겠고요. 그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금왕절인 6월입니다. 역시나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일간은 무토 양토가 되겠고요. 월령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죠. 금이 됩니다. 그 봉기는 유금의 봉기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토가 유금을 보게 되면 음금인 마치 신금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격국 상관을 본 것이죠. 상관 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6월의 특징은 뭐냐면 금은 왕한 금왕절임에 반해서 화 내지는 토라고 하는 것은 6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화토는 매우 약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그래서 토금 진상 관 격에 이거는 설기 과다 내지는 설기 태과, 설기 태과한 사주가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설기태가 설기과다함을 모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성을 본다거나 비견, 겁재로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죠?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비견 겁재보다는 일단 인성을 먼저 보는 것이 쓰임새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신 삼익에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인성이 있게 되면 일간도 도와주게 되고 금도 억제시켜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계절의 숙사라는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인성을 먼저 보고요. 비견겁제 한 점 정도 추가로 있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를 봐서 무토를 윤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월 연간을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왕절에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함이 더 극심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뭘 봐야 돼요? 화를 봐서 일간을 도와주고 금을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이 일간의 설기됨이 어느 정도 보충될 수가 있겠죠. 연지의 자수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수는 무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제에 해당이 되는데, 정제, 즉 재물 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일간 자체가 이렇게 설기가 많게 되면은 아무리 재성이 있다 하더라도 무토가 이 재성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러면 식신생지 내지는 상관생지하는 국세는 된다 하더라도 설기태가 설기과다가 되면은 식신생지 상관생지가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죠. 내가 뭔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결실이 없는 것이 바로 설기태과 설기 과다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견겁제 내지는 인성을 봐서 무토를 도와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가 되는데, 월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을목은 관성입니다. 무토 입장에서 정관에 해당이 되는데 경금 식신이 있어서 요거 을목을 갖다가 묶어버렸죠. 근데 솔직한 말로 일간이 왕했을 때는 칠살인 간목을 보거나 내지는 정관인 을목을 보더라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보았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무토가 뿌리 들 곳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상관 식신도 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고요, 자수도 나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관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을목은 정관인 을목은 경금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거는 그냥 필요 없는 거, 거추장스러운 거를 경금과 을목이 서로 합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 될 바는 아닙니다. 역시나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도 비견겁제 내지는 인성이 있어서 무토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지에는 진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진일주가 이렇게 되는데, 무진일주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청간과 지지가 같다라고 해서 간여지동, 즉 청간도 무토라고 하는 토가 되겠고요, 지지는 진토라고 하는 토, 청간도 토, 지지도 토 해서 청간 지지가 같은 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간여지동하면 기본적으로 신강한 그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사주를 볼 때는 지지는 형충 회합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월에 진토가 옆에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진유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합을 하게 되죠. 진
합해서 금이 되기 때문에 진토가 일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을 더 왕하게 만들어 버리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설기가 많을 때는 인성이 있으면 금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비경겁제는 오히려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금이 다시 왕해지는 그러한 폐단이 생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기태가 설기과다 진상관격 들으면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오늘 명시 진토를 얻어서 좋을 것 같지만 유금을 봐서 진유합금해서 금이 다시 왕해지는 그런 폐단이 있죠. 그러니까 생시에서라도 뭘 봐야 됩니까? 화, 토를 봐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역시나 뭐예요? 토도 토지만 화를 보는 것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일단 뭐 진유합금하고 경금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간여지동이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이 왕하다 약하다, 약한 겁니다. 무지일주만 생각하면 일간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신강하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지지유금하고 합해서 이거는 일간이 오히려 약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화토를 봐서 약한 무토를 도와줘야 되는데, 화토를 볼 수 있는 생시는 뭐예요? 축토, 그 다음에 축시, 축시하고 진시, 사시, 오시, 미시, 술시, 이렇게 화토를 볼 수 있는 생시가 되는데, 개축시 같은 경우에는 시지에서 축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축에 뿌리를 둘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거 을목은 경금하고 합하죠. 진토는 유금하고 합하죠. 그 다음에 개수는 또 무토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탐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합인 그런 사주가 되죠. 다합이면 뭐라고 했어요? 지무원달이라고 해서 뜻이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이, 다정다감할 수는 있겠지만 뜻이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임술시 같은 경우에는 임진이 아니고 임술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요거는 진유합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술토로 보게 되면 이건 진술상충이 되기 때문에 유금하고 진은 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금이 약해지냐? 그렇진 않죠. 진술상충에서 토가 다시 왕해지는 것은 왕해지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술상충하게 되면 일지군과 시지군이 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가정이 좀 불안정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더더군다나 자수 하나 정도면 충분했을 수가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6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 자체가 한습해지죠. 무토가 있는데 햇볕은 없고 물만 있게 되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후패하죠. 후패라고 하는 것은 땅이 썩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후패하지 않으려면 화를 좀 봤어야 되는데 사주 원국에 화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 그래서 운세라도 화를 좀 보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남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병술대운 지나서 화의 기운이 매우 부족한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좋지 않은, 완전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은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좀 안 좋은 그런 국세가 될 수가 있겠고요. 병진시 되게 되면 병화가 있습니다. 단 이 병화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죠. 병화가 천간에 투출을 했을 때는 반드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아니면 4화 내지 5화 등의 뿌리를 두어야지만 병화가 세력을 얻어서 일간도 생주해주고 조우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병화 자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힘이 매우 떨어지죠. 당연히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서 병화가 살아나야지만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구조는 갖췄죠. 인성도 얻었고 시에 진을 받기 때문에 무토가 진에 뿌리를 둘 수 있죠. 이거 어떤 분들 진유합금에 또 이것도 이렇게 합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냉정하게 잘라서 보십시오. 유금하고 진하고는 합이 되는데 이 진토까지 끌어당겨서 합을 하진 않습니다. 또 연지에 있는 자수하고 진하고 이렇게 또 합을 당겨서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사주 자체가 토금이 많아지게 되고 수가 있으면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연지에 있는 자수하고 시지에 있는 진토가 합이 된다라고까지는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진토는 진토 나름대로 그냥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유합금, 이건 금으로 하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수가 좀 왕한 사주이고요. 역시나 병화가 살아나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사시 같으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지사화는 병화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목이 좀 있어서 화를 좀 더 생조해 줬으면 더 좋겠지만은, 이거는 화를 생시에서 얻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나마 이 12생시 중에서 정사지는 나쁘지 않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 무오시 같은 경우에도 뭐 무토 투출하겠고 오화를 갔으니까 나름대로 일간이 이렇게 되면 일간이 왕해지는 쪽으로, 신강해지는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기미시도 마찬가지인데 기미시는 화가 부족하죠. 물론 이미시 같은 경우에 미중 정화가 있다 손치더라도 미중 정화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단 일간 자체가 그래도 신약함은 면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일간이 왕하니까 뭐 금순으로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진월에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조훈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나머지 생시들, 예를 들어서 임자시가 되면은 완전히 지지로 금수의 기운도 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경신신유시라든가 그 다음에 계시 같은 경우 역시나 금수가 왕해지게 되고, 일간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닥 좋은 생신 아닌데, 만약에 임자시 내지는 경신신유시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운은 반드시 화토운을 만나야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중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